복잡한 채무 문제 명확한 해답으로 풀어드리는 효산법률사무소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면 나홀로 개인 회생에 대한 정보가 참 많을 텐데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이다 보니 변호사나 법무사 비용 아껴보려고 혼자서 서류 준비하고 신청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개인 회생을 직접 진행해도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을 막는 규정 자체는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서 개인 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반드시 마주하게 될 현실적인 벽 5가지와 특히 많은 분이 간과하는 절차 폐지의 결정적 원인을 아주 구체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개인 회생은 모든 절차가 서류 접수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단순히 서류 몇 장 챙겨서 제출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 회생을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과정들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이것은 국가기관인 법원을 상대로 여러분의 경제적 갱생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아주 치열한 법리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효산법률사무소가 13년 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하며 지켜본 결과 나홀로 신청을 선택했다가 중도에 포기하거나 기각당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인 5가지 장벽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장벽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왜 위험한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벽은 서류의 압도적인 양과 그 안에 담긴 법리적 복잡성입니다. 개인 회생은 신청서 하나로 시작해서 끝나는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은 물론이고 소득을 증빙하는 자료와 최근 수년간의 지출 내역까지 챙겨야 할 서류가 수십 가지에 달합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과거보다 훨씬 촘촘하고 세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은 여러분의 통장 내역에서 단돈 10,000원의 오차만 발생해도 이를 끝까지 추적하여 구체적인 사용처를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만약 돈의 출처와 용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법원은 이를 재산 은닉으로 의심하고 곧바로 불이익을 줍니다. 특히 가장 큰 고비는 빚이 생긴 경위를 설명하는 진술서작성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살기 힘들다는 식의 감정적인 호소는 법원에서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써야 합니다. 만약 주식이나 코인 같은 투자 실패 혹은 도박 성지출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방어하고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탕감률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법원은 단순히 반성문 한 장으로 여러분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으며 투명한 자료를 바탕으로 갱생의 의지를 논리적으로 설득해야만 비로소 인가 결정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서류 하나라도 누락되거나 숫자가 맞지 않으면 법원은 즉시 엄격한 보정명령을 내리며 이는 결국 혼자서 준비하시는 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집니다. 두 번째 벽은 보정 권고에 대한 전문적인 대응과 엄격한 기한 준수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혼자서 개인 회생을 시도하다가 가장 많이 절차가 멈추게 되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서류를 검토한 뒤 부족한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서류를 내라는 보정 권고를 수차례 내립니다. 이때 법원은 보통 7일에서 14일이라는 아주 짧은 기한을 정해줍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이 짧은 기간 안에 복잡한 금융자료를 다시 발급받고 법리적인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정말 주의해야 할 점은 보정기한을 단 하루라도 어겼을 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법원이 정해준 기한 안에 보정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납득할 만한 사유 없이 연장 신청도 하지 않는다면 재판부는 즉시 신청을 기각하거나 절차를 폐지해 버립니다. 2026년 현재 법원은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기한 미준수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놓쳐 폐지 결정문이 날아오는 순간 그동안 들인 모든 노력과 인지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은 공중분해됩니다. 폐지 후 다시 신청하려면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며 그 사이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해 절차가 폐지되는 것은 혼자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비극입니다. 세 번째 벽은 변제금 설계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에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불이익일 것입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채권자들의 이익도 함께 보호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의 가용소득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생계비를 아주 보수적으로 책정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법률사무소 효산과 같은 전문가는 신청인의 생계비를 단돈 10,000원이라도 더 확보하여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을 줄여주기 위해 법원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게 됩니다. 여기서 생계비란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비용을 뜻하는데 이를 어떻게 소명하고 법원을 설득하느냐에 따라 매월 납부 금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원이 제시하는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별다른 이해 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정해주는 생계비만으로는 치솟는 물가와 월세 등 현실적인 고정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 중도의 절차가 강제로 종료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상황까지 발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앞의 비용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향후 3년 동안의 삶의 질이 결정되는 아주 중대한 선택입니다. 결국 36개월 동안 여러분이 실제로 감당해야 할 총 지출액의 문제입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해 탕감률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당장 수입료를 지출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 수백만 원 이상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벽은 채권자의 거센 압박과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법원의 금지 명령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빚독촉과 압류를 법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법원의 모든 보정명령과 통지서가 법률사무소 효산으로 집중되어 여러분은 일상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금지 명령 신청 과정부터 채권자들의 이의 신청에 대한 법리적인 대응까지 모든 심리적 압박을 홀로 견뎌내야만 합니다. 혼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채권자들이 서류상의 허점을 파고들어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거나 압박을 가할 때 본인이 직접 모든 화살을 맞아야 합니다. 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독한 채권자들의 전화를 받고 서면으로 대응하는 것은 상상 이상의 정신적 고통을 유발합니다. 심지어 법원의 금지 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이어지는 채권 추심을 홀로 견디는 과정에서 많은 분이 일상을 포기할 정도로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법률적 방패 없이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들과 직접 싸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채권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는 등 더욱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를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이러한 심리적 위축은 결국 회생 절차 전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벽은 심리적 압박감과 막대한 기회비용의 상실입니다. 개인 회생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이 넘는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을 병행하면서 매번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챙기고 복잡한 절차를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면 본업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서류 한 장을 발급받기 위하여 주민센터나 은행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차를 쓰고 생소한 법원 용어를 공부하느라 밤을 지새는 시간의 가치를 냉정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본업에 충실하여 소득을 높이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모든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본인은 경제활동에 집중하며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 실제로는 더 큰 이득입니다. 개인회생의 본질은 단순히 빚을 지우는 행위가 아니며 그것은 무너진 삶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절차 자체에 매몰되어 현재의 삶을 망가뜨린다면 그것은 회생의 본래 취지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나홀로 개인 회생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는 몰라도 실전에서는 서류의 복잡함과 보정기한 미준수로 인한 절차 폐지의 위험 그리고 훨씬 높은 변제금이라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효사는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아주 작은 디테일과 법원 보정명령의 핵심 의도를 정확히 짚어내어 가장 낮은 변제금을 받아낼 확실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비용을 아끼는 방법은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면책까지 성공하여 빚을 확실하게 털어내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효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